들어볼 텐데 네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모처럼 만에 의미 있는 수급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것인지 외국인들이 정말 이제부터 돌아오기 시작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시장에 대한 평가부터 들어볼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겠네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올해가 딱 오늘만 같아라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사실 중소형주 장세가 지속이 되게 되면서 과연 코스피가 가나라는 그런 고민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오늘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이제 바이오까지 힘을 좀 보태주게 되면서 전반적인 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어떤 지수 포인트 자리에서 외국인들이 14,000계약이 넘는 또 선물 매수 계약을 보이겠다는 부분들을 봤을 때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오늘 시장이 강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사실 지난달부터 신현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최근 5년 동안 12월 달과 1월 달의 흐름을 한번 보게 되면 12월 달이 안 좋으면 1월 달이 괜찮았었고 12월 달이 좋으면 1월 달이 안 좋은 그런 흐름들이 나왔었거든요. 물론 2021년도에서 2022년도로 넘어가는 12월, 1월 달은 제외를 하고요. 이렇게 본다라면은 과거의 최근 5년 그런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지난 2024년 12월 달이 안 좋았기 때문에 아마 올해 1월달 같은 경우는 신현 효과가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충족을 좀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동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도 일단 개별적인 각기 파운드리라든지 그리고 HBM 관련 이슈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오늘 좀 상승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추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는지 이화진 과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외국인의 수급 유입 좀 더 기대해 봐도 될까요? 네, 일단은 선물 쪽,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는 1조 이상 산 적이 일단 작년이죠. 9월 26일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만큼 오늘 선물 쪽 흐름이 좀 강하게 들어왔고, 특히나 외국인이 오늘 사는 섹터 부분들이 특히 전기전자 쪽에 좀 수급이 좀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의 흐름이 좀 그동안 이제 새로운 이제 흐름으로 좀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우리나라 시장, 물론 어제도 로봇 산업이 많은 수급을 끌어당겼고, 그동안 양자 컴퓨터 이제 흔히 테마 쪽으로 움직이는 내러티브한 종목들이 시장이 움직였다면은 오늘은 그동안 이제 펀더멘탈로도 좀 워낙 저평가받았던 섹터 쪽에 대한 수급 요인들이 들어왔다는 거는 물론 추가적으로 이제 향후에 다음 주까지 영속성을 보여주느냐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12월 달 수출 데이터 어느 정도 좀 일회성 흐름도 좀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은 결국 1월 달부터 이 흐름이 본격적인 반등이 나오느냐가 좀 시장에 대한 외국인 수급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이번 1월 달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나라는 군통이나 아니면 향후 추경에 대한 이제 정책적인 모멘텀도 좀 남아 있는 만큼 일단 외국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일단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시장이 어느 정도 충분히 어느 정도 자금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요인들은 하나둘씩 좀 만들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특히 반도체 같은 건도 어떻게 보면은 상반기 업황이 안 좋더라도 하반기 업황이 좋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6개월 정도 선행하는 측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우호적인 흐름으로 가는 건 좀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일단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사는지 한번 봤더니 2차 전지와 반도체 위주로 담아가고 있습니다. 연속 상승세 기대를 해봐도 되는 것일까요? 정영훈 과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지난해 이제 연말부터 계속해서 일관되게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러니까 현 주가 레벨, 그러니까 지수 레벨, 지금 한 2,400선 부근, 지금 역사적인 이제 밸류에이션 하단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언제든지 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시기다. 그래서 악재보다는 이제 호재에 민감해질 수 있는 시기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400선 아래에서는 역시나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제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오늘도 특별한 호재가 있다라기보다는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미증시에서 어제 이제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라든지 또 2차 전지, 바이오 비롯해서 또 이제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중국 소비 관련주 쪽으로 이제 수급이 몰리면서 오늘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언제든지 지금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시기에 있고 지금 코스피 지금 PR이 한 8배, PBR이 한 0.8배 정도 수준으로 지금 역사적인 밴드 하단 영역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도 지금 현재 레벨대에서는 언제든지 좀 중기적 관점에서 저가 매수세 충분히 좀 가능한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부분에 이제 뭐 일일비 합기보다는 지금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밴드 하단 영역이라는 점에서 좀 긴 호흡을 가지고서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 좀 모아가도 될 만한 시기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싸기는 싼데 단기간 싸고 끝날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모멘텀이 있는 쪽까지 좀 옥석가리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창원 본부장께서는 어디에 주목하십니까? 네, 저는 뭐 미국장과 연동되어 있는 산업군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엔비디아가 전일 뭐 M7,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경우는 각각의 이유가 있어서 좀 하락을 했는데 엔비디아는 좀 강한 흐름이 있었고 또 낙관론이 있었죠. 그래서 반도체에 강한 상황이고 또 전일에 테슬라에서 ESS 이슈가 있다 보니까 오늘 재생에너지 쪽 거기다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와 비스트라 같은 이제 에너지와 연관되어 있는 산업군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미국장에서.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로 오늘 뭐 재생에너지 쪽들도 좋은 기조가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지금 연쇄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장과 연동되어 있는 산업군들을 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의 상승은 너무나도 반갑지만 이게 이제 수급적인 연속성이 지속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뭐 원달러 환율이 조금 하락한 부분들도 있고 뭐 좀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좀 일부 해소가 되는 그런 과정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수출입에 대한 그런 불안함들 그리고 GDP 성장률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아직 해소가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변곡점이 명확하게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에서 HBM4 같은 일부 이슈가 있기는 했는데 뭐 그런 것들이 또 잘 진행이 되어 주는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상승을 즐기되 너무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아직까지 해결해야 될 산적한 게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반등의 시작이다라기보다는 일단은 어느 정도 이 정도 레벨 단위면 저평가 국면이다. 이렇게 반등의 지지력을 확인해가는 과정이라고 대부분 의견 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좀 구체적으로 어느 산업군에서 그 힌트를 얻어볼 수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 시각 어떤 종목들이 시장 상승과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지 류홍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오후장에서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코스피는 6거래일 만에 반등을 보이는 가운데 양 시장 모두 오후 들어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시총 상위 대형주들 일제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증시에서 엔비디아 등 AI 반도체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란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테슬라 부진에도 불구하고 중국 상무부 배터리 핵심 광물 공정기술 수출 제한 계획 공지 보도가 나오면서 2차 전지주들이 속등하고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홀딩스, 코스닥 시장에서도 에코프로그룹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대형주 중심의 강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3거래일째 급등세를 지속하면서 시총 5위에 안착한 모습입니다. 네, 오늘 시장을 보여주는 전광판 테마 업종 상위 종목도 살펴볼 텐데요. 실적 테마 내에서는 SSD, 그리고 HBM, 고대역폭 메모리, 낸드,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위단에 많이 차지하고 있고 태양광도 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또 단기 테마 내에서는 양자암호와 ESS, SOFC, 2차 전지 소재주들이 상위단에 올라와 있고요. 단기 테마 내에서는 CBDC와 전고체, 그리고 정치 테마주들이 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업종 상위에서는 화학과 2차 전지, 정유순으로 상위단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는 양자암호 관련주 보겠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에서 양자 컴퓨팅 업체들이 급등을 보이면서 국내 관련주들도 함께 들썩이고 있는데요. 최근 양자 컴퓨팅 상용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데다 오는 7일 미국 라스베거스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 CES 2025에 양자 컴퓨팅 부문이 신설되면서 관련 모멘텀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IBM 플러스, 한국첨단소재, QSI, 코이버가 나란히 두 자릿수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 테마 상위단에 있던 태양광 관련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이어진 트럼프 트레이드로 인한 피해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는 가운데 테슬라의 4분기 ESS 판매량이 호조를 보이면서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위증시에서도 썬런과 솔라에너지 테크놀로지스, 퍼스트솔라 등 태양광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현재 국내에서는 한화솔루션과 HD 현대에너지솔루션, SDN과 신성ENG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신년사에서 적극적인 경기부양책 실시를 천명하면서 중국 경기부양 기대감 속 국제유가도 급등을 보이고 정유주들의 상승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WTI가 1.97%, 브렌트유가 1.73% 급등했는데요. 국내 정유주 가운데선 S-오일이 7%대, SK이노베이션이 6%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 부양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외 국내 시장에서는 정유 외에도 석유화학과 엔터, 여행 등 중국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후 1시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예, 오늘 신저가의 반란이라고 해야 할까요? 2차 전지 대표 소재 기업들의 반등세가 굉장히 반갑습니다. 강한 상승세가 시현되고 있는데 중국발 호재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중국 상무부에서 배터리 핵심 광물 공정 기술 수출 제한 계획을 공지했다는 보도가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보도되기도 했는데 이 정도는 바닥인가 고민이 됩니다. 투자 의견 정태근 이사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일단 시장이 방향성을 결정하게 된다면 거기에 순응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고 좀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 오늘장 한마디에서 신년효과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2018년도에서 2019년도 넘어간 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때 당시에 잘 아시겠지만 2018년도 같은 경우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발생이 되게 되면서 상당히 안 좋았었다가 잘 아시겠지만 2019년도에 지속이 되고 있지만 2019년 1월달, 2월달 그때 당시 지수가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물론 삼성전자 중심으로 나왔었습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해가 바뀌게 되면서 어찌 보면은 새로운 어떤 이제는 바닥이 된 기대감들 그리고 이제 좀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 쪽으로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보조금 이슈라든지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중국 관련 이슈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이거를 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없던 수요가 물론 보조금을 주게 되면은 그게 판매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지금의 전기차 판매 캐즘이 바로 동전 뒤집듯이 바뀔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중국 쪽 같은 경우도 만약에 핵심 광물에서 통제를 하게 된다라면은 지금 수요가 받쳐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공급 쪽에서 이런 이슈가 발생이 되게 된다라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호재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2차 전지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호재 상당히 메말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가 바뀌게 되면서 어떤 신효과라든지 그리고 해가 바뀌게 되면서 신효과 플러스 이제 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섹터에서 또 호재가 나오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강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만약에 오늘부터 신효과가 좀 발생이 되게 된다라면은 적어도 최근 앞으로 한 달 정도까지는 길게는 한 달이 되겠죠. 짧게는 이 정도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기술적 반등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 전반적인 차트를 보게 되면은 바닥을 잡았다고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으로 좀 신년 효과를 바탕으로 한 어떤 기술적 반등 이렇게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짧으면 2주, 길면 한 4주 정도 반등 추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기술적 반등 정도, 단기 반등, 2차 전지 의견 들어봤습니다. 신재생 한번 갈까요? 신재생도 모처럼 만에 이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인지 큰 폭의 반등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이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면 또 중국산 제품에 다른 관세도 부과되니까 추가로 관세 인상할 가능성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태양광 그리고 풍력도 오늘 들썩이긴 하는데 이화진 과장께서는 어떻게 풀이하고 계세요? 물론 전체적으로 어제 테슬라 인도량 데이터 발표 나오면서 이제 ESS 판매 호조에 따라서 그 흐름도 같이 덩달아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 달부터 이제 중국 관련 관세 50%까지 부과하게 되면서 실제적으로 우회로 수출하고 있는 말레이시아나 여러 국가들에 대한 관세도 덩달아 이제 부각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중국이 특히 유럽이나 이제 북미 쪽에 태양광 모듈이나 이런 시장 점유율 자체가 거의 80에서 85%입니다. 거의 대부분 중국이 주도하는 시장이라 좀 볼 수가 있겠고 워낙 이제 중국이 저가 공세로 계속 나오다 보니까 폴리실리콘 가격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부분의 태양광 모듈에 대한 가격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이제 빠져 있는 상황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이제 현대차 관련해서도 IRA 이슈가 나왔었고 이런 신재생에 관련된 IRA도 물론 조만간 또 부각되지는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결국에는 시장에 대한 업황 회복이 중요하지 않을까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테슬라 이제 ESS도 좀 일회성으로 오늘 시장에서 오늘 국내 뭐 유니슨이나 뭐 하나솔루션이나 대부분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좀 단기적으로 워낙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진 흐름도 있겠지만은 앞으로 해결해야 될 좀 과제들이 생각보다 충분히 많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솔루션도 북미 쪽 특히 뭐 주택이나 상업 쪽 관련해서 점유율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긴 하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그런 새로운 트럼프 정권 하에서는 화석연료 쪽의 정책들이 더 부각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봤을 때는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은 조금은 시기 자체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오늘의 상승은 좀 개인적으로는 조금 물론 미중 관세에 따라서 1월 달까지는 단기적인 흐름은 좀 나올 수는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그런다고 해서 추세에 대한 전환은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도 기술적 반등 구간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단기 반등 정도로 의견을 주셨고, 그럼 반도체는 어떨까요? 외국인들이 오늘 가장 많이 사는 종목이 SK 하이닉스입니다. 반도체주들이 뭐 HBM 중심으로 일제히 오늘은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보다 더 탄력이 붙는 쪽이 오늘 반도체주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올해 다시 HBM인가요? 정영훈 과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뭐 사실 올해도 역시나 이제 반도체 시장은 이제 기존의 이제 레거시 반도체와 HBM 시장, 그러니까 나눠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삼성전자보다 그러니까 하이닉스 쪽으로 또 수급이 또 몰리는 이유가 또 주가 강세인 이유가 역시나 좀 HBM 비중이 이제 높다라는 점, 그러한 점에서 당분간은 SK 하이닉스 쪽으로 좀 수급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지금 올해 지금 뭐 시장 조사 전문기관에서도 예측하기로 올해도 역시나 디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같은 기존 이제 범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올해도 연말까지는 가격 하락이 이어질 것으로,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반면에 HBM, 즉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글로벌 시장 규모가 한 27조 원 정도 수준에서 올해는 한 69조 원 수준으로 지난해 2024년 대비해서 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이제 HBM 매출이 한 11조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한 2배 이상 증가한 22조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지금 HBM의 강점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에는 아직 현재 시점에서는 핵심적인 요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뭐 지금 이제 뭐 반도체 국내 이제 소부장 업체 같은 경우에도 좀 엇갈림이 좀 차별화되는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국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그 익스포저가 이제 그러니까 그 기존의 이제 레거시 반도체 쪽 이제 익스포저가 굉장히 좀 높다. 라는 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HBM 쪽으로 얼마만큼 이제 비중이 높아지는 그러한 좀 소부장 업체들 중심으로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역시나 뭐 한미 반도체를 비롯해서 뭐 테크윙이라든지 또한 이제 향후 이제 AI 관련해서 그러한 좀 모멘텀이 좀 붙을 수 있는 뭐 또 리노공업이라든지 뭐 주성 엔지니어링 뭐 이러한 기업들 중심으로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은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모아가야 할 때다. 뭐 이런 의견 긍정평가 주셨는데 오늘 오후장 유망주 4분 중에서 3분이 반도체에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종목 이야기는 잠시 후에 유망주 체크하면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가겠습니다. 테마주인데 감염병 테마라고 해야 할까요? 지금 뭐 중국에서 호흡기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는 과거에 코로나19 때 경험을 했었던 그러니까 진단키트 등의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이 일단은 움직이고 있는데 하창환 본부장께서는 투자의 관점에서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사실 최근에 이제 주변에서 저와 같이 지금 이렇게 길길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보일 텐데요. 이게 지금 감기 걸리셨어요? 목이 좀 그렇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런데 일단은 이제 그 감염자 수가 확실히 늘어나는 것들이 수치로 확인이 되면 거기에 따른 좀 주가의 변동성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급상승할 때 무리하게 쫓아가지만 않는다라면 뭐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이런 약에 대한 수요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WHO에서도 이제 계속적으로 중국 쪽으로 데이터를 좀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거절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뭔가 멘트가 나오면 그 역시도 테마성 재료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이제 2거래일 정도 움직임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만 워낙 급등락이 심한 종목이다 보니까
급등할 때 쫓아가지 않고 이렇게 좀 경과를 보시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 이 정도로 정리드리겠습니다. 근데 감염병 테마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만약에 데이 트레이딩이 가능하다, 뭐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그 테마 가운데 세부 테마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전 진단 키트가 제일 유리하다고 보입니다. 진단 키트 알겠습니다. 감염병 테마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이 시각 외국인 기관들이 어떤 종목을 매도하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셔야겠죠. 이 시각 수급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권미정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 매수세를 확대하면서 지수도 함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개장한 지 2시간 만에 코스피 선물을 1조 원 넘게 매수하면서 강한 기세로 시장을 사고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선택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굵직한 섹터가 움직이면서 지수도 강하게 상승하고 있죠. 오늘 순매수 상위 종목에서도 분위기가 잘 익히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양조체가 동반 매수한 종목이 4개나 있는데요. SK하이닉스와 네이버,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LG화학을 동반 매수하면서 반도체와 2차 전지주의 강한 매수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선 반도체는 간밤 미국장에서 엔비디아와 반도체 섹터가 상승, 또 일주일 남은 CES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상승하고 있는데요. 특히 CES에서 엔비디아 젠슨 황 CEO의 기조 연설이 예정돼 있고 또 SK 최태원 회장과의 만남까지 성사될 수 있어서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장중 오름폭을 점차 키우면서 6.36%까지 상승, 단숨에 18만 원 선을 회복했고요. 기관은 SK하이닉스와 함께 삼성전자까지 상당한 물량을 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오늘 HBM4, 즉 6세대 HBM의 두뇌 역할을 하는 로직 다이를 조기 생산했다는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5세대 HBM 시장까지는 SK하이닉스에 뒤처진 만큼 6세대 HBM인 HBM4에서는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서 고객사의 샘플 테스트를 하겠다는 건데요. 단독 보도긴 합니다만 이런 긍정적인 소식과 함께 삼성전자 역시나 장중 오름폭을 키우면서 지금 3% 상승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양 주체는 5거래일 만에 삼성전자를 매수 전환했습니다. 또 양주체는 코스피에서 포스코 퓨처엠과 LG화학을 동반 매수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코스닥에서도 2차 전지주를 매수했습니다. 코스닥 바로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11시부터 매도폭을 점차 줄여나가더니 지금은 매수 전환까지 했습니다. 새해 들어서 정말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오는 걸까요? 오늘 코스닥 지수도 2% 넘게 상승, 11거래일 만에 700포인트를 탈환했는데요. 매수 상위 종목을 보면 2차 전지와 바이오, 로봇, 그리고 화장품까지 수급이 들어오면서 코스닥 섹터 곳곳에서 상승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외국인은 에코프로비움과 에코프로 그리고 서진 시스템을 매수하면서 2차 전지 관련주 위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4분기 부진한 인도량과 처음으로 상승세가 꺾인 연간 인도량에도 불구하고 현대기아차가 IRA 보조금을 받게 됐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고요. 에코프로는 어제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오늘 10%대 반등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인도량도 발표됐지만 테슬라가 4분기 역대 최대 규모의 ESS를 배치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죠. 외국인은 ESS 관련주 서진 시스템을 담으면서 뉴스에 반응했고요. 서진 시스템은 현재 7%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바이오에서는 알테오젠 펩트론 매수했고요. 기관은 HLB를 매수, 또 기관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하이젠 R&M까지 매수하면서 로봇주 오늘도 담았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코스피 수급 특징주부터 가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들여다볼 텐데 오늘 쌍끌이 순매수 유입되고 있고 한 2거래일 전에도 쌍끌이 순매수 유입. 최근 기관 쪽에서 모아가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태근 이사께서 의견 주시겠습니까?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대답은 조금 더 2차 전지에 충분히 좀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당연한 얘기지만은 기대감에서 그 기대감을 반영한 어떤 숫자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기대감이 끝이 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는 엔터주를 통해서 충분히 저는 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터주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그 대형 아티스트들이 컴백을 하게 되면서 그래서 어떤 앨범 판매량 증가나 이런 부분이 기대가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아시다시피 지난 9월 때부터 10월 때까지 상당히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추세가 계속 가느냐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은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오늘은 기대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전에 다뤄봤었던 뭐 전기차 보조금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리튬 그 핵심 광물 제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기대감이 제가 봐도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주에서 뭐 한 달 정도였던 그런 단기적인 상승 나오겠지만 분명히 추세적인 어떤 상승은 제어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카카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AI 뭐 기대감이 있었지만은 결국 그냥 제자리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기대감에 의해 가게 되면 언제든 제어가 걸릴 수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은 기적 반등을 대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더욱 중요한 건 포스코홀딩스는 오늘 2차 전지 분위기에 편승해서 상승이 나온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 흐름을 보시게 되면 제 말이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리튬 같은 경우도 글쎄요, 염수 리튬 사업 부분이 본격적으로 어떤 실적을 기여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조금은 좀 더 지켜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립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뭐 2차 전지 때 말씀을 주셨던 내용이고 코스닥 수급 특징주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겠습니다. 오늘까지 이 거래일째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로봇주 안에서도 희비가 좀 오늘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화진 과장께서는 어떻게 풀이하고 계세요? 물론 지금 대부분의 로봇 산업은 실적 베이스로 가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12월 31일 날 이제 지분 인수를 한 거는 물론 최근에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 테슬라 같은 경우 이제 옵티머스 로봇이 본격적으로 대량 이제 양산이 되죠. 그러니까 그만큼 휴머노이드 로봇이 최근에 피규어 AI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이 시장 자체가 커지는 것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제 새로운 이제 트럼프 정권에 들어서게 되면 AI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그만큼 AI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빠르게 기술력이 발전하게 될 것이고 그게 결국엔 휴머노이드 로봇에 접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향후에 대부분의 이제 글로벌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 발빠르게 향후에 대량 생산을 위한 부분들이 빠르게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 그게 제가 볼 때 삼성전자가 이번에 충분히 좀 보여줬다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 수 있는 4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상장된 유일한 회사이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 올해 아마 상반기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 시양산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물론 그 이후에 대량 양산을 위해서면 당연히 삼성전자의 자금력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결국 그 기간이 빠르게 당겨진다는 측면에서 아마 시장에서는 계속 긍정적인 모습으로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CES 2025에서에 대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시장에 추가적인 상승 부각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탑픽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인가요? 로봇 중에서? 물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되겠지만은 결국에는 지금 포스코나 LG전자나 여러 이제 하나 그룹에서도 분명히 이와 관련된 제조업 향후에 대한 그 투자에 대한 모멘텀이 추가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누리마카나 아니면은 로보스타나 엔젤 로보틱스나 로보티저 같은 회사들도 충분히 추가적인 M&A나 지분 투자에 대한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지금 지분 투자했던 기업들, 이제 로봇주들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중심으로 수급 특징주 체크해봤고요. 여기 계신 네 분의 출연자들께서 준비하신 오후장 공략주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세 종목이 반도체에서 나왔습니다.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일단은 정영훈 과장께서 LIG 넥스원 다른 쪽에서 가지고 오셨나요? 방산이요? 네, 오늘 뭐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좀 몰리고는 있습니다만 역시나 뭐 최근에 이제 시장의 그러니까 주도 섹터는 역시나 이제 로봇 관련한 이런 테마가 지금 가장 좀 강력한 그러한 좀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쉬어가고 있는 어제 이제 급등했다가 오늘 잠시 좀 쉬어가고 있는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 충분히 좋은 좀 기회로 좀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LIG 넥스원 같은 경우 올해도 실적 모멘텀이 계속해서 풍부한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해서 올해 이제 천공투 매출이 이제 본격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작년 7월에 인수한 이제 4족 보행 로봇 제조사인 이 고스트 로보틱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점, 이러한 점에서 향후에 이제 무인화 이러한 전장 시장에서 성장성을 좀 확보했다라는 점에서 최근에 이러한 로봇
관련한 로봇 관련주 쪽으로 이런 수급이 몰릴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이러한 모멘텀이 지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추가 상승을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오늘 좀 쉬어가고 있는 타이밍이 좋은 또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키워드가 로봇이었군요. LIG 넥스원 들었고요. 다음 SK 하이닉스 가겠습니다. 하창환 본부장께서 의견 주시죠. 네, 뭐 대표적인 HBM 수혜주이고 실적으로 보여주는 회사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표적인 종목을 좀 선택을 했고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 뭐 물론 소부장 기업들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지만 가장 핵심적인 기업을 꼽고 유지를 하는 게 지수단에 대한 매력까지 본다면 더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평가가 최근에 이제 레거시 쪽은 좀 부담스럽지만 HBM에 대한 가격 상승 기조 그리고 AI 성장에 대한 흐름들이 여전히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큰 종목으로 버틸 수 있게 세팅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하이닉스로 선택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오테크닉스 간략한 투자 포인트 듣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은 유리기판 관련돼서 가져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리기판 같은 경우 TGV 공정하고 싱귤레이션 공정이 중요한데 지금 TGV 공정에서 고객사 쪽으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일단은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리기판 관련돼 가지고는 일단은 싱귤레이션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TGV 공정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미반도체 나와 있습니다. 이화진 과장께서 어디에 주목하세요? 물론 이제 3, 4분기에 빅테크 업체들에 대한 AI 수요, 물론 이제 처음에는 이제 가이던스가 좀 약하긴 했지만은 최근에 좀 변화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 그리고 AMD, 마이크로소프트 결국에는 이제 자율주행이나 드론이나 이제 로봇 산업에 대한 이제 AI 수요가 더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게 당연히 이제 HBM 그리고 TC 본더 장비까지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올해 6월 달부터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HBM4에 대한 대량 생산이 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보통 이제 리드 타임 자체가 6개월에서 8개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새로운 TC 본더 장비에 대한 주문들이 하나둘씩 본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밸류체인의 탑픽은 결국에는 한미반도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의 종목 체크해봤습니다. 정태균 의사, 이화진 과장, 정영훈 과장, 하창환 본부장 함께했네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